월간 저는 정혜연입니다. 월간지건 최우석입니다. 그 코스피 지수가 2,400선 박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3,000을 넘어서요. 3,500을 넘봤던 모습과는 상반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이처럼 저평가된 것은 상속세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온 거죠. 굉장히 참신한 시도예요. 예. 네, 정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주장이 어떤지를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기사만 쓴 건 아니고요. 8월 24일 날 국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창현, 최재형 의원 등이 이제 주최를 하셨는데요. 네.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 얘기는 뭐냐면 코리아가 지금 디스카운트가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지금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된다, 이 소리잖아요. 지금 그 우리나라 그 주가를 보면은 그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는 것과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그러니까 뭐 복잡한 얘기니까 그냥 한마디로 PER과 PBR이 주가 인재를 이제 분석하는 해당 기업의 그 지표 중 하나인데, 무조건 그냥 둘 다 높으면 그만큼 기업 가치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뭐 과도하게 높을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의 PER, PBR은 전부 다 다른 국가들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네네네. 지금 한국 주식의 PER 같은 경우는 9.8 정도인데요. 지금 미국이 24.5, 대만이 12.9, 심지어 중국이 11.9입니다. 네. PBR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1.0인데 미국은 4.2, 대만은 2.4, 중국 1.3.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상속세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 네. 되게 희한한 게 중국은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이고, 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 우리가 뭐 물론 북한 리스크가 있죠, 항상. 네. 주가에서 가장 큰 변수가 이제 주가 리스크인데, 아무리 북한 리스크가 있다고 치더라도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보다도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다는 것은 정말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고, 네. 이거에 관련해서 정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걸까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뾰족한 정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결국에 이제 북한과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그렇죠.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주가가 저평가 받아왔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있다. 문제가 있고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건데, 그 황승현 경희대 명예교수는요, 쉽게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PBR이 1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가진 자산을 다 팔아도 시장 가치가 거기에 못 미친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서 닭은 살아있어야지 몸값이 높겠죠. 왜냐면 계란을 계속 낳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황승현 교수의 표현에 따르면 지금 살아있는 닭보다 죽어있는 닭이 더 오히려 비싸게 팔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회사의 미래가 없다는 뜻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런데 이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된 것이 상속세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우선 왜 이게 주식과 연관을 시키냐면, 얼마 전에 이제 또 이재용 일가가 또 이제 어떻게 상속세를 내냐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그 이재용 일가가 내야 된 12조 원 중에 그 상속세 중에 상당수는 그 지분을 물려받음으로써 내야 되는 그 상속이에요. 그 오문성, 우리 지금 납세연합회 회장에 따르면, 상속세 같은 경우는 기업의 경우는 많은 것이 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의 현금 보유액보다 상속세 납부액이 그 지분을 받음으로써 상속세 납부액이 훨씬 더 큰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주식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주식을 팔면 당연히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지고 지분권 행사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이재용 일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요, 이건희 회장이 생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을 받기로 했습니다. 주식을 받고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주식을 담보로 은행에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한 4% 정도의 이윤을 내기로 하고
이제 그 현금을 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현금으로 납부를 하는 거죠. 12조 원이 거의 다 그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주식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당장 내 주식이 뺏기는 건 아니지만 언젠가 그 뺏길 수 있겠네요. 뺏긴다기보다 이제 주식을 이제 맡겨놓고 담보로 돈을 땡겼으니까 4%면 만약에 1,000억짜리 만약에 주식을 담보를 맡겼다. 그러면은 4%면은 40억이죠. 네. 이만큼을 이제 매년 저걸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자로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매달 한 3억 얼마 정도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집안 같은 경우는 뭐 저희랑 상관은 없지만 12조 원이에요. 이자만 해도 대체 얼마겠습니까? 그렇네요. 자, 그런데 왜 그러면 기업들이 상속세와 주가와 문제가 상관이 있느냐? 네. 황승현 교수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상속세를 매길 때는 그 기업 종가, 그 사망하셨을 때의 시점을 가지고 기업의 주가를 가지고 상속세를 매깁니다. 네. 주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는 돈이 많겠죠. 세금이 많겠죠. 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몇 %의 주식을 가지고 내가 회사를 경영하느냐가 중요하지, 어차피 이거 팔 주식이 아니잖아요. 네. 오너 입장에서는. 그럼 주가가 5만 원이든 8만 원이든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가를, 경영권이라는 건 주식회사에서 100% 중에서 51%에 49라고 해도 51%가 무조건 경영권을 가지는 거니까, 지금 통상 이제 외국인 지분 같은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순환출자 같은 거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몇 프로의 주식으로 기업을 경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업의 그 경영권만 가지면 되지, 기업의 주가가 높아질 이유가 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51%로 경영을 해야 되니까 네. 주식이 높아지거나 말거나 팔 게 아니기 때문에 팔 게 아니에요. 상관이 어차피 없는 그 사람들은 거고.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금액을 네. 뭐 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이쪽에서? 그 주장은 그렇죠. 일부러 낮게 하려고, 유지하려고 한다. 근데 정확히 이 황승현 교수나 최준성 교수 같은 경우는 낮게 하려고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제가 대기업에 확인을 해보니까 대기업 관계자는 낮게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높여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좀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이 그렇죠? 들으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설명을 하는 건데, 이제 개미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높아질수록 좋죠. 당연하죠. 자기가 돈을 버니까. 당연하지 않겠어요. 개미들이 왜 투자합니까? 네, 근데 이제 내가 삼성전자에 5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경영자들은 경영이 잘 돼서 매출이 높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굳이 이 경영을 잘하는데 이 주가가 높거나 낮거나 크게. 차라리 배당을 많이 해서 자기들이 이제 주주잖아요. 배당금을 챙기는 게 훨씬 낫죠.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의 말씀은 상속세를 만약에 없앤다면 우리가 공정한 이 PBR의 수치가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주장이겠네요.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21년을 기준으로 국내 주식 투자자가 1,384만 명. 그러니까 3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늘었는데요. 이 중에서 삼성전자 보유한 사람이 560만 명, 카카오 보유한 사람이 192만 명입니다. 이건 거의 문제, 사실 이게 돈 벌려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은 그렇네요. 대기업이 아니라 개미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주장을 가지고 국회에서 세미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PER의 수치도 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주가가 그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상속세고, 상속세로 인해서 이 주가가 어떻게 자칫 될 수 있으면 낮게 조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피해는 이 개미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속세 폐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뭐 저희가 상속세 문제를 계속 유튜브로 다루고 있는데, 이제 댓글 써주신 분들이 굉장히 평가가 좋더라고요. 저도 상속세에 대해서는 뭐 상속받은 게 그렇게 크지 않아서 관심이 그렇게 없었는데, 이걸 보니까 분명 이 상속세가 어쨌든 좋은 면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그 부작용도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지 쪽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돈이 필요하다면 그냥 기업에서 걷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뭐. 다른 방법으로? 네, 방법으로. 예, 네. 그 상속세의 세수만큼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